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메타버스 세계의 중요한 특징으로 권위의 해체를 이야기하면서 문학작품에서 작가의 권위에 대항하는 등장인물의 예를 1900년대 초 스페인의 작가 미겔 데 우나무노가 쓴 안개라는 소설에서 들어봤고요. 그보다 300년 앞선 1600년대 초에 나온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세르반테스가 이미 자신의 작가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시작하는 메타픽션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작가가 권위를 내려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라는 소설에 대해 그리고 등장인물인 돈키호테에 대한 작가로서의 소유권을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앞의 강의에서 잠시 언급한 등장인물의 독립 또는 자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 주변에서 늘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크고 작던 어떤 집단에서 절대적이고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가 자리를 비우거나 사라질 때 일어나는 현상과 유사하죠. 각각의 개인이 드러나는 현상 말입니다. 강력한 침에 눌렸던 사람들이 길을 펴고 보다 자유로운 입장이 되는 것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강제된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르던 상태를 벗어나면서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하며 이때 오히려 창의적인 생각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날 이런 현상은 작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우리는 소설이라는 것은 즉 예술이나 문학 등 작가가 만든 세계의 주체는 작가라고 봤던 생각을 이제는 등장인물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옮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돈키호테가 단연 돋보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작가 세라반테스가 독점적 소유권을 포기하는 순간 돈키호테를 비롯한 산초 등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것이며 그것을 읽는 모든 관객의 것이 되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세르반테스로부터 자유로워진 돈키호테의 행동을 살펴볼까요?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등장인물인 돈키호테가 자기 이름은 물론 다른 등장인물들의 이름까지 짓게 됐죠. 원래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짓는 사람은 작가였는데 말입니다. 그럼 먼저 말의 이름을 짓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그리 나흘 동안이나 말에게 어떤 멋진 이름을 지어줄까 생각을 거듭했다. 머리와 상상력을 동원하여 여러 이름을 만들고 지우고 빼고 붙이고 없애고 다시 만들기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로시난테라는 이름으로 결정했다라고 일권 일장이 나옵니다. 글쎄요. 그러고 보니 원래 농사일을 위해 자기 집에서 키우던 말에게는 이름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름이 있더라도 이렇게 정식으로 기사가 되어 출정하는 돈키호테에게는 그에 걸맞는 이름을 말에게 지어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름의 근거를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농사짓는 노신이었고 이제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즉 기사의 말이라는 의미에서 로신 안떼라고 지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단순한 이름을 짓는데 4일이나 걸렸다는 것이 좀 웃음을 자아냅니다. 한편 그는 여드레 동안을 몰두해 마침내 돈키호테라는 이름을 생각해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름을 짓는데 8일이나 걸렸다고 하니까 돈키호테의 성격을 드러내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 세르반테스의 끈기와 고집스러움 그리고 섬세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쨌든 작가가 아니라 등장인물이 작품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작가가 작품의 내용을 만든다는 기존 생각과는 다르게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이
작품의 내용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의 말에 따라 다른 등장인물도 대응하게 되니까 등장인물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작품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스페인어로는 오브라 엔 마르차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한다면 만들어지는 작품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치 전능한 창조자처럼 인식되었던,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글을 썼던 게 기존의 작가들이라면 여기는 미리 정해진 등장인물도 미리 정해진 내용도 그러한 결말도 없는 상황이죠. 세르반테스의 선택이 아니라 돈키호테의 선택에 따라 집을 나오고요. 한참을 걸어 사람들이 모여있는 푸에르토 라피세라는 마을의 여인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이 작품은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돈키호테 후반 부분에 아베네다라는 필명을 쓴 사람이 돈키호테 자신의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모작의 내용과 다른 행동을 일부러 하는 것도 이런 진행형, 즉 만들어지는 작품의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가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등장인물들이 독립된 주체가 되어 자유로워지고 결국 등장인물들이 창작에 참여하는 것은 기존 창조행위 또는 창작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닐 수 없겠죠.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렇게 열려진 작품에는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독자 역시 창작 행위에 동참하게 되죠. 이는 움베르토 에코가 말한 오페라 아베르타, 즉 오브라 아베르타라는 말로 쓰는데요. 우리말로는 열린 작품 구조라고 풀이할 수 있겠죠. 여기서 관객이나 독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독자의 작품 참여라고 해서 participación del público라고도 하고 participación del lector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물론 이런 독자나 관객들은 작품 밖에 있는 존재들인데 작품 안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충족된 형태에 대해 오브라 또따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특히 영국으로 말한다면 연극의 주체들, 무대를 중심으로 등장인물과 관객, 그리고 작가까지 모두 참여하는 총체극이 되는 것이겠죠.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이 늘 새로운 연극이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물론 돈키호테라는 소설은 이런 작품들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작가의 죽음 또는 신의 죽음이나 기존의 전통적 권위 파괴가 촉발하게 되는 등장인물 또는 피조물 또는 인간의 독립을 설명했고요. 이런 자치권을 획득한 등장인물들, 즉 인간들이 창조 또는 창작 행위에 참여하여 만들어지는 세상은 신이 창조한 완벽한 우주가 아닌 계속 변화하는 세계를 말하고 있죠. 이것은 앞으로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